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손님이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이런 건지 다들 이런 건지 감도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정면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소비 심리의 구조적 위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쓰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 동안 외식과 술자리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진 시기였죠. 그때 장사가 잘 됐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반동 소비였던 거죠. 그 반동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물가가 올라 있었습니다. 식재료값, 임대료, 인건비 전부 올랐고 소비자들 역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외식을 줄이고 술자리를 줄이고 카페를 가더라도 덜 자주 가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이 재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손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가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종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내 탓만 하면서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밀도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으로 진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분들, 퇴직 후 카페나 식당을 차린 분들, 유행하는 업종에 빠르게 뛰어든 분들, 그 결과로 지금 거리마다 카페가 넘쳐나고 비슷한 콘셉트의 가게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손님 수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문제는 이 경쟁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을 하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손님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진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쳐서 문을 닫게 되는 패턴. 10년 동안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유로 경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게를 선택해야 할 이유, 이 가게에 다시 와야 할 이유.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결국 더 싼 곳이 나타났을 때 손님은 떠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배달앱. 지금 대부분의 식음료 사장님들의 매출 구조가 이 플랫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플랫폼에 잘 노출되면 손님이 왔고 리뷰가 쌓이면 더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들이 점점 유료 노출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거나 또 경쟁자에게 밀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 배달앱의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가격 경쟁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장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게의 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검색해서 온 손님은 그 가게의 팬이 아니라 플랫폼의 유저입니다. 그 손님은 다음번에도 플랫폼에서 검색해서 더 리뷰가 많거나 더 가격이 싼 곳으로 갑니다. 내 가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없이 마케팅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현수막 잘 걸고 전단지 돌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기본값이 됐습니다. 다들 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본을 한다고 해서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어떻게 가게를 선택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하거나 유튜브 쇼츠에서 보거나 지인의 SNS 게시물에서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느낌인지, 왜 가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움직입니다. 즉, 방문 전에
이미 그 가게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상을 만드는 게 콘텐츠입니다. 내 가게의 이야기,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간이 가진 분위기, 사장의 철학,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어서 퍼져나갈 때 비로소 내 가게는 단순한 밥집이나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자, 브랜드가 된 가게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아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직접 검색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는 손님들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는 사장님들은 지금도 전단지 돌리고 할인 쿠폰 뿌리면서 왜 안 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걸 아는 사장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 하나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예약이 꽉 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골 관리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단골은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맛이 좋고 사장이 친절하면 알아서 또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단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단골을 만드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내 가게 근처에만 해도 비슷한 카페, 비슷한 식당이 수두룩합니다. 맛이 좋고 친절한 건 기본 조건이지 경쟁 우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 발이 바로 연결입니다. 가게와 손님 사이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됐든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가 됐든 뭔가 가게와 손님 사이에 끊기지 않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연결이 끊겨버리면은 다음번에 그 손님이 내 가게를 떠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그 연결이 유지되고 있으면 새 메뉴가 나왔을 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날씨가 좋은 날 그 가게가 생각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의 매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 힘들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쩌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사실 기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의 멘붕 속에서 빠르게 눈치를 채고 변화에 올라탄 사장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매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자본이 있거나 대단한 요리 실력이 있거나 좋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 변화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맞는 대응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플랫폼 의존에서 자기 채널로의 전환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배달앱의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됐든 유튜브 채널이 됐든 카카오 채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바꿔도 수수료를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 내 채널을 갖는 겁니다. 팔로워 1000명짜리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가 배달앱 광고비보다 훨씬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1000명은 내 가게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응은 콘텐츠로 검색되는 가게가 되는 겁니다. 손님이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은 텍스트만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유튜브 쇼츠, 틱톡, 네이버 블로그, 이 채널들에서 내 가게가 검색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쌓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간 메뉴, 오늘 들어온 식재료, 오늘 가게 분위기, 이것들을 짧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꾸준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검색에 걸리는 자산이 쌓입니다. 검색되는 가게는 광고비 없이도 손님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대응은 단골을 팬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골은 자주 오는 손님이지만 팬은 주변에 퍼뜨리는 손님입니다. 팬 한 명은 새 손님 5명을 데려옵니다. 팬을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겁니다. 생일에 작은 서비스 하나, 단골에게만 알려주는 시크릿 메뉴 하나, 인스타그램에 태그하면은 음료 하나, 서비스하는 이벤트 하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손님이 스스로 마케터가 됩니다. 내 가게 이야기를 자기 SNS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리고 가장 효과가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네 번째 대응은 타겟을 좁히고 메시지를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불황일수록 모든 사람을 잡으려다 아무도 못 잡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가게가 누구를 위한 곳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퇴근 후 혼자 조용히 한잔하고 싶은 30대 직장인을 위한 칵테일 바인지, 주말 아침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고 싶은 커플을 위한 카페인지, 특별한 날 제대로 된 한 끼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오마카세인지, 이 타겟이 명확해지면 메뉴, 인테리어, SNS 피드, 가격대, 운영 시간 모두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일관된 가게는 기억됩니다. 기억되는 가게는 선택됩니다. 다섯 번째 대응은 매출을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홀 매출만 보던 가게가 굿즈를 팔기 시작하고, 원두를 판매하고, 소스를 온라인으로 팔고, 쿠킹 클래스를 열고, 팝업을 하고, 이게 이제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잘 되는 가게들의 공통점입니다. 매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면 홀 매출이 다소 줄어도 전체 수익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인 채널들이 결국 본업인 가게의 홍보 역할까지 함께 해줍니다. 이게 지금 가장 영리한 자영업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힘든 건 아닙니다. 변화를 모르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무너지는 시간이고, 변화를 읽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경쟁자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지금, 내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쌓고 팬을 만들고 타겟을 좁히고 수익 구조를 다각화한 가게는 1년 뒤에 이 골목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분기점입니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와 힘든 가게의 차이는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방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혼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가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저는 매출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컴퓨터를 못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해서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